우리 김동연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의원들이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경기도 양평 공공지구는 제가 작년 국토위 때 국감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이후에 아마 경기도에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범죄 사실이 확정이 되면 범죄 수익 환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이 감사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 중대한 변경이거든요. 사업 시행자도 바꾸고 면적, 기간 다 바뀌었는데 이게 경미한 변경으로 바뀐 거예요. 이건 엄청난 제가 보기에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자꾸 되풀이 이것도 답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사적인 사건이니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럼 요거는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에서 기관 경고까지 했는데 그리고 수사 의뢰도 했고 제가 경찰청 국감 때 이 질의를 했어요. 경찰청장한테. 그랬더니 그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해명 자료가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내용은 공공지구 경기도 감사 보고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근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적시가 안 돼 있고 당시 감사관은 전문적인 감사원 출신으로 임명하는 관례를 깨고 임명된 인사로 알려져 있다. 뭐 이거부터 해서 법인카드에 대한 부분은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거. 그리고 특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근데 이때 제가 주장한 거는 경기도 감사 결과에 보도된 사항은 대부분이 사실임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 보고서에. 보셨죠? 예, 네. 네. 제가 그 얘기를 한 건데 이 내용 제목만 보면은 경기도 감사는 완전히 허탕이다. 그리고 감사관 시도의 감사관은 감사원 출신만 임명해야 된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감사관도 감사원 출신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참 나는 한나라의 대통령실에서 이런 브리핑이 나온다는 게 과연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 내용에 대한 적시도 없고 그냥 형식에 대한 부분만 갖고 적시를 해가지고 한 도에서 감사한 거를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보도자료 이 브리핑이 나가면 지금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제가 취임하기 전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감사관실에서 충실히 조사를 했을 거라고 믿고요. 이번에 저희 감사관도 정말 삼고초려 끝에 훌륭한 변호사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리 수 있기 지사님이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도별로 보면 감사원 출신 아닌 감사관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렇고 그리고 전임 감사관은 변호사 출신이에요. 자격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 본인들한테 분리하면은 감사원은 전문 감사원 출신이어야 됩니까? 감사관이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경기도의 이제 쓰레기 문제를 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지금 인천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30년이 됐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2,600만의 쓰레기를 지금 받고 있어요. 25년도에는 건설 폐기물이 반입이 금지, 2026년도에는 이제 직매립이 금지가 돼 있잖아요, 지사님.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자협의체에서 사실은 제가 쓰레기 늑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굴종 속에서 이게 협약이 된 거다. 이 3-109를 25년까지 쓰고 이 뒤에 대체 매립지를 만들지 못하면 다시 잔여 부지의 15%를 연장한다. 이러면 한 2050년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에요. 환경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자기가 버린 쓰레기 자기가 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원칙적으로 그래야 된다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경기도를 좀 알아보니까 경기도도 서울시하고 비슷하게 이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원래 정해져 있는 양보다 초과돼서 지금 인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어요. 바니코트가 있잖아요. 근데 올해도 보면은 8만 톤을 초과할 예정에 있고, 그럼 바니코트의 33%를 초과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소각장도 있고 매립지도 있어요. 근데 소각장이 보면은 2014년도에 설치한 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소각장을 만들지 않으니까 이게 900톤 가량의 생활 폐기물이 매일 인천에 매립되고 있거든요. 이 소각장을 만드셔야죠.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의 면적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사님. 경기도가 훨씬 넓거든. 의지가 있으면 대체 매립지도 만들고 소각장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냥 인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만 받아야 되는 이런 게 되거든요. 서울과 경기도에 인천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발전소에서 전기도 공급해줘요. 환경 위해 오염 시설을 왜 한 곳에다 계속해서 묻어놓고 하려고 하는지. 지금 사자 협의체가 있잖아요, 지사님. 예, 있습니다. 11월 달에 만나죠. 지난번에 한번 3개 시도지사들 만났죠. 3개 서울시장하고 인천시장하고는 이제 두세 차례 만났고요. 네. 환경부 장관까지는 사자 협의를 구성해서 11월 달에 만나기로 했죠. 논의하겠습니다. 아직 날짜까지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1월 중에 만난다 그러던데. 제가 유중복 시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보통 우리 유 시장님하고 오 시장님하고는 다음 날짜를 정했는데 지난번 때는 날짜를 미처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연내에는 만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 지사님이 좀 선도적으로 해서 이걸 좀 풀어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인천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가치도 하락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묻었던 데기 때문에 계속 묻어야 된다. 이 세계 최대의 매립지다. 이게 홍보 선전 문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 대체 매립지도 만들고 소각장도 더 만들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인 경기도를 만들어 주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